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2차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1차로에서 사고 난 차 갑자기 퉁 튀겨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2차로 잘 가고 있습니다. 트레일러입니다. 앞에 트럭이 가고 있는데 트럭이 1차로로 나가더니요. 아이고. 하하. 트럭이 1차로 나가다가 마침 1차로 지나던 검은 차, 그 차랑 사고 나면서 튕겨져서 2차로 들어오고 불박차 급제동 해봤지만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거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 내가 예상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올 때 제가 아무리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지만은 그러나 제 차가 너무 커요. 제 차에 컨테이너가 실려 있어갖고요. 30톤 무게입니다. 30톤 무게는 제대로 멈추지 못해요. 저로선 도저히 못 피하는 사고예요. 그런데 앞에 트럭 보험사는 앞에 있는 트럭 뒷차가 들이받았으니까 저보고 가해 차량이래요. 저 억울해 죽겠어요. 제 차 1억 4천만 원 주고 새로 트레일러 산지 안 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에 5억 3천만 원치 실려 있었는데요. 아이고 저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저한테 과실이 20%만 부과된다 하더라도 제가 1,000만 원 정도를 물어내야 되는데요. 제 자차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보고 가해 차량이라니 저 억울해 죽겠어요. 라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잘 가고 있는 트럭을 트레일러가 들이받았으면 당연히 트레일러가 잘못이죠. 또 앞에 가던 트럭이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해서 상당 부분 가고 있었는데 진로 변경 다 끝나고 한참 가는 걸 뒤에서 들이받았으면 그때도 트레일러가 잘못이죠. 그런데 트럭이 1차로 들어갔다가 2차로로 왜 들어왔습니까? 검은 차랑 사고 났어요. 검은 차가 지나가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차로 변경하다가 검은 차랑 부딪히면서 튕겨져 들어왔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검은 차 가네, 트럭이 가네. 근데 검은 차가 지나친 줄 알았대요. 검은 차가 앞에 트럭을 지나쳐 갔겠지 생각하는데 그때 두 차의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한 30m 될까요? 고속도로에 차선과 차선 사이 그 공간 합치면은 약 20m입니다. 차선 하나, 공간 하나, 또 차선. 약 30m 정도 되죠. 30m 앞에서 갑자기 들어옵니다. 이걸 보고 그때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차가 얼만큼 가서 멈추나요? 승용차를 밀면서 한 30m 갔을까요? 그렇다면 불박차가 처음에 차 들어오는 걸 보고 그때 브레이크 밟아야지 생각하고 바로 못 밟습니다. 약 1초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1초 후에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 그때부터 브레이크 잡히면서 승용차는 빨리 멈출 수 있지만 큰 차는 빨리 못 멈춥니다. 물론 대형 트럭들은 더 빨리 잡는 브레이크 기능이 있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차가 크고 차가 길어서 휘청휘청 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탁 앞은 쓰리면 뒤는 막 흔들리면서 잘못하면 중앙분리대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급한 급브레이크를 잡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차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브레이크를 빨리 잡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거리가 얼마였었나요? 앞차의 거리 약 30m, 앞차가 이동한 거리 약 60m. 60m에 커다란 트레일러가 멈출 수 있을까요? 트레일러 무게 20톤, 컨테이너 무게 10톤, 30톤의 무게가 시속 80km 정도로 달리다가 급제동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추기 어렵습니다. 승용차라면 한 50m 정도에 멈출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트레일러는 훨씬 더 많이 밀리죠.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앞차는 뒷차가 박았으니까 뒷차가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대형차 운전해 보시는 분들 안 계시죠? 대형 버스, 대형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속 80으로 가다가 60m에 도저히 못 멈춘다. 80m 이상 필요하다. 대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더라도
1차로 나갔던 차가 사고 나면서 다시 들어올 거 예상도 못하죠. 그리고 너무나 급격히 상대차가 멈추는데요. 상대차 앞으로 쭉 가주면은 나도 브레이크 잡고 앞차도 어느 정도 가고 그럼 부딪히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차는 앞에 승용차가 걸려서 저절로 멈춰지는 거예요. 그냥 끄끄끄끄 하면서 멈춰지는 거예요. 불박차가 아무리 브레이크가 빨리 쓴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못 피할 사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사고 나서 갑자기 들어올 것을 예상도 못했죠.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오는 걸 발견했을 때 아무리 빨리 급제동하더라도 도저히 멈출 수 있는 거리가 안 되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2차로로 갑자기 들어온 앞차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와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신호등은 있는데 불이 다 꺼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죠.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신호등이 꺼져 있거나 신호등이 없을 때는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요. 좌회전하던 불박차와 직진하던 트럭의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저 앞으로 좌회전할 건데요. 급히 좌회전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전부 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트럭 쪽은 아니 내가 직진한다고 해서 갑자기 좌회전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불박차가 잘못이에요 라고 주장하고요. 불박차 쪽은 아니 내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교차로에 내가 선진입인데 내리막에서 속도를 줄였어야죠. 그렇게 빠르게 달려오면 어떻게 해요? 선진입한 내가 우선이에요 라고 서로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 우선순위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정해져 있는데요. 제1항에는 선진입차 우선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넓은 도로차 우선, 3항에는 도로 넓이가 같을 때는 우측차 우선, 4항에는 직진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차 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26조 1항, 2항, 3항, 4항 네 가지가 순서로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1항이 우선일 때도 있고 2항이 우선일 때도 있고 3항이 우선일 때도 있고 4항이 우선일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선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선진입했다. 교차로에 내가 먼저 들어갔다. 그러니까 26조 1항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트럭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4항을 봐라. 직진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 우선 아니냐. 과연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해야 될까요? 이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요. 선진입 우선이라는 것은 내가 교차로에 먼저 탁 들어간 거, 먼저 터치를 먼저 한 거, 그래서 내가 우선이다. 그건 아닙니다. 100m 달리기 할 때는 내가 먼저 결승 터치만 했으면, 그걸 지나기만 했으면 그러면 내가 우승이지만 하지만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들어가는 데까지가 아니라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되죠. 그렇기에 선진입이라는 것은 내가 교차로를 안전하게 먼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선진입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게 먼저 빠져나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 들어갈 때 상대차가 멀리 있어야 됩니다. 멀리 있어야 내가 천천히 좌회전을 빠져나갈 수 있죠. 좌회전을 급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럼 차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좌회전, 우회전은 천천히 돌도록 되어 있어요. 직진해 오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에 나갈 때 좌회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른 속도라서 그대로 좌회전에 나가면은 한 2초, 3초에 나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직진을 오다가 속도 줄이면서 좌회전 천천히 돌아 나가서 다시 직진 나갈 때까지 3초 만에 가능할까요? 물론 교차로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은 교차로를 하더라도 회전해서 빠져나가기까지 3초보다 더 걸립니다. 넓은 교차로는 4초, 5초까지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직진에 오는 차는 속도를 줄여 그냥 가도 되죠. 상대차가 약 50m 앞에 있다. 저쪽에 보니까 50m 거리에 있다. 내가 좌회전에 나가는데 약 3초 걸린다. 상대차는 직진으로 달릴 때, 시속 60으로 달릴 때 3초면 벌써 50m를 달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좌회전한 차는 내가 먼저 들어가더라도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상대는 그대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이번 사고는 선진입을 주장할 상황은 아닙니다. 현저한 선진입이 아니고 내가 조금 먼저 선진입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좌회전에 들어갈 때 정선까지 와서 크게 돌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급히 돌았죠. 정선 옆에 있는 백색 안전지대를 물고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좌회전 들어갔어요. 결국 선진입을 주장할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좌회전을 급하게 들어간 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직진 대 좌회전에서 직진 우선이 적용돼야 되겠습니다. 만일 불박차가 들어갈 때 상대차가 한 100m 거리에 있었는데 천천히 들어갔는데 상대차가 왕 달려갖고 사고 났다 그러면 그렇다고는 과속한 차의 잘못이 더 커야 되죠. 물론 직진 차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좌회전차가 직진차에게 양보해야 되지만 이번 사고처럼 가끔 양보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직진차 속도를 줄였더라고 그러면 차가 들어올 때 빵! 그래도 그러면 브레이크 잡으면 멈출 수 있었겠죠. 이번 사고는 거의 동시 진입입니다. 현전 선진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0대 30 내지는 80대 20으로 봅니다. 직진차를 우선시키는 거죠.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주장한다는데요. 좌회전차가 다소 급하게 들어간 점, 그리고 좌회전하기 전에 왼쪽을 살폈더라면 트럭이 오는 걸 볼 수 있었음에도 먼저 들어가려 한 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고는 보험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불박차 80, 트럭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뛰다가 지나가던 자동차 옆이랑 부딪히는 사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중학생 사고입니다. 중학생.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앞차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가고 있는데요. 횡단보도 오른쪽에 학생이 서 있습니다. 우산을 들고. 그런데 저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하, 안 건너나 보다는 순간에 아이고 학생이 후다다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아니 학생이 저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안 건널 줄 알았죠. 그렇게 갑자기 뛰어들 줄은 몰랐어요. 변호사님 이거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제가 더 잘못했나요? 아니면 학생이 잘못했나요?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먼저 불박차 운전자는 아이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내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인정해요. 모든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조금 다쳤어요. 되게 크게 다친 건 아니고 뭐 가벼운 타박상이랍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학생과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실 비율이 궁금한데요. 이런 경우 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만일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잘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물론 사람이 건너면 내가 멈춰야죠. 근데 안 건너요.
맞은편에 차 지나가고 근데 내가 오는데 상대차가 건너려고 딱 폼을 잡으면은 그럼 내가 멈춰줄 텐데 계속 저쪽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춰서 학생 건널 거야 안 건널 거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다음에 건널려나 보다 친구 기다리나 보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나요? 이런 사고 종종 일어납니다. 횡단하다 일어난 사고, 횡단보도에서 사고든 무단횡단이든 문제점은 건너는 사람이 차우로 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저 반대편을 보면서 뛰기 때문에 사고 납니다. 근데 사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러다가도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하면서 미리 대비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고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시죠. 저렇게 갑자기 달려들면 안 건널 줄 알았는데 저걸 어떻게 피하느냐. 저는 학생이 더 많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학생이 거기 왜 서 있을까요?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기 서 있는 사람은 양쪽을 다 보고 건너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쪽에 차 한 대 지나갔죠? 또 맞은편에 차 한 대 지나갔죠? 이제 내가 건너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뒤에서 차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나를 보고 건너갈 가능성과 나를 보지 못하고 건너갈 가능성 반반이에요. 반반. 그 반반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앞에 횡단보도 앞에 또는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그 앞에 일시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법을 곧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법에는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일시정지하면 되고 아직 건너지 않을 때는 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앞에 일시정지하면서 그리고 가볍게 빵 해줬다면 빵 해주는 것은 건널 거야 안 건널 거야 내가 물어보는 거죠. 가끔 횡단보도 근처에 이렇게 서 있으면 택시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나를 태우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택시 기다리는 게 아닌데 나는 다른 차, 우리 일행차를 기다리는 건데 택시가 나를 태워올 때 택시가 나를 보고 나를 태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택시가 속도를 줄이면서 나한테 빵 하지요. 즉, 내 차 탈 거예요? 타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아니에요. 네, 저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택시가 길가에 있는 손님을 태우려고 속도를 줄이면서 가볍게 빵 하듯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건널 거예요? 건너지 않을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가볍게 빵! 그러면 건널 것 같으면 건너고 아닐 것 같으면 손짓을 하겠죠.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지금과 같이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어폰 많이 끼고 있죠. 이어폰 음악 소리 듣다가 음악에 빠져갖고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도 이어폰 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언제든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뛰어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저렇게 갑자기 뛰어들어오면 저를 어떻게 피해 하면서 학생의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학생이 건너고 있는데 자동차가 못 보고 때렸으면 그럴 때는 보행자 잘못 10, 자동차 90 이미 거의 다 건너간 상태에서 때렸다 그러면 보행자 0, 자동차 100으로 보는데요. 지금은 건너고 있던 게 아니죠. 그리고 건너려고 하지 않았었죠. 그러다 갑자기 뛰어들어왔죠. 그런 점에서 학생 잘못이 일반적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사고보다는 학생 잘못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은 건널 수 있다는 거죠. 건널지도 모르는 것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자동차 잘못을 더 크게 봐야 되겠고요. 이번 사고는 자동차 70, 학생 30으로 보이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갑자기 뛰어들면 어떻게 라는 측면에서 자동차 60, 학생 40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복 4차로의 넓은 길입니다. 양쪽으로 나뭇가지처럼 작은 이면도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 넓은 길은 신호등이 있고요. 조그만 골목길 이면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죠. 만약에 내가 왕복 4차로, 저쪽은 왕복 2차로, 그럴 때는 양쪽으로 신호등이 있지만 옆으로는 좁은 골목길일 때는 신호등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좌회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차량 진행 신호에 하시나요? 아니면 정지 신호에 하시나요? 나는 신호등이 없는데 아무 때면 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풀박자 정선을 잘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지나가는데 아이쿠 왼쪽에서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나왔습니다. 저 차 직진인가요? 좌회전인가요? 바로 이때 바퀴가 꺾어졌네요. 좌회전이에요, 좌회전. 나는 신호가 없으니까 아무 때나 좌회전해도 돼. 그러면서 좌회전 들어오다가 마침 직진하는 차와 사고 났는데요. 이번 사고 상대차는요. 내가 먼저 들어왔어요, 교차로에. 제가 선진입이에요. 근데 이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50대 50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풀박차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넓은 길 차고요. 그리고 나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의 과실률은 몇 대 몇일까요? 먼저 상대편에서 선진입 주장하는데요. 그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현저한 선진입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먼저 통과할 수 있었는데 멀리 든 차가 빠르게 달려가고 부딪혔을 때 그런 경우 예컨대 내가 좌회전 들어갈 때 상대차가 안 보였어요. 저 100몇십 미터 뒤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차가 너무 빨리 달려가고 부딪혔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선진입이 우선입니다. 내가 좌회전 들어갈 때 직진한 차가 50m 있으면 좌회전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 있다가 좌회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꺾어 나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초 만에 가능할까요? 넓은 길에서는 3초 만에 가능한데 좁은 길에서는 속도 줄였다가 들어가서 꺾어서 다시 출발해 나가는데 3초 만에 어렵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는 3초 만에 50m를 달려와요. 그래서 내가 좌회전 들어가려고 이렇게 봤더니 50m에 차가 있다. 그때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사고 나요. 사고 나거나 끼익 하면서 사고 날 뻔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한 100m 정도 있으면은 저 차가 달려오는데 6초는 걸리겠지. 그럼 내가 3, 4초 만에 들어가면은 저 차가 브레이크 한번 잡으면 돼. 그런 경우라면 선진입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 언제 들어왔나요? 보시죠. 바로 이때죠. 30m 되나요? 30m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도저히 못 피해요. 왜냐하면 2초 만에 30m 지나가잖아요. 시속 60km를 달릴 때 1초에 16.7m. 2초면 벌써 33m인데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선진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풀박차 운전자가 내 신호를 봤다. 그리고 나는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그래서 100대 0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은 있죠. 내가 달리고 있을 때 상대차가 빼꼼히 들어와요. 저기 멈췄으면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왼쪽에 버스 종점이 있고요. 오른쪽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고요. 그리고 황색 전면도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속도를 좀 줄였어야 돼요.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나가는데 차 한 대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속도를 좀 더 줄이면서 빵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차가 멈추거나 아니면 계속 들어왔으면 내가 속도 줄였으니까 브레이크 잡아서 멈출 수 있죠. 그 점이 아쉽습니다. 상대차가 계속 들어오는 거 이미 앞쪽으로 들어왔잖아요. 본닛이 앞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저 차가 거기 멈출 수도 있고 계속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계속 들어온다면 사고 날 수 있죠.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거. 그 아쉬움 약 20%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흰색차 80, 블박차 20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곳에서 흰색차는 언제 좌회전할 수 있을까요? 언제 도로를 건너서 건너편 이면도로로 갈 수 있을까요? 즉 직진은 언제 하고 좌회전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옆에 차 안 올 때 언제 차가 안 오죠? 빨간불일 때 그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양쪽에 차들이 딱 멈추죠. 그때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좌회전하는 겁니다. 좌회전 이만큼 해서 횡단보도 앞에 섰다가 보행자 없을 때 지나가면 되는 거죠. 따라서 한쪽은 신호등이 있고 한쪽은 신호등 없을 때 신호등 없는 쪽에서는 아무 때나 가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나한테 신호등 없다고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요. 큰 길의 차가 멈췄을 때, 즉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그때 좌회전, 그때 직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복 2차로 중앙선이 있고 양쪽으로 차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곳에서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중앙선 넘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겠죠. 먼 거리에서 중앙선 넘어오면은 저 차가 왜 저래? 빵빵 하면서 내가 옆을 피하기라도 하겠지만 바로 코앞에서 넘어오면 빡 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블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작은 트럭 하나 오고요. 트럭을 지나치는 순간 아! 우와! 갑자기 중앙선 넘어오는 차. 그 차를 보고 급히 핸들 틀었어요. 상대 차도 중앙선 넘어오다가 블박차를 보고 딱 멈췄고요. 블박차는 오른쪽으로 핸들 틀어서 오른쪽에 세대 든 트럭하고 부딪혔습니다. 순간적이었죠. 만일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였다면 저렇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피할 수 있는 분 몇 분은 안 되실 겁니다. 거의 으악 하면서 그냥 쾅 부딪히는 그 일반적이죠. 이상으로 블박차 운전자는 우와 그 차 들이받아서 겨우 피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백병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측 보면서는 안 부딪혔잖아요. 부딪혔으면 백대형인데요. 안 부딪혔기 때문에 백대형 아니에요. 비접촉은 60대 40에서 시작해요. 근데 이번 사고 중앙선 넘어왔으니까 70대 30까지는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 보험사에서 제가 나가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90대 10 정도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상대편 보험사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보험사도 마음에 안 들고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상대차랑 부딪혔다면 몇 대 몇일까요? 상대 측 보험사에서도 부딪혔으면 100대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상대차가 언제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맞은편에 트럭 한 대 오죠? 트럭을 지나치는 순간 이때 조금 보이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언제쯤 보이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운전자가 꽉 하게 되는 건데요. 거리가 얼마인가요? 한 15m? 20m는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속도 제한이 없으면 왕복 2차로 도로는 시속 60km입니다. 요즘 시내 도로는 시속 50km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속 50이든 60이든 불박차가 잘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갑자기 넘어오는 차, 그 차 발견했을 때 15에서 20m가 채 안 되는데요. 1초 만에 부딪히죠. 1초 만에. 1점 몇 초 만에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상대도 들어오고 나도 가니까요. 물론 상대가 멈췄어요. 멈췄지만은 으악 하면서 브레이크 잡는 순간 브레이크에 발이 눌려지는 순간 벌써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혔으면 100대 0이에요. 따질 것 없이 100대 0이죠. 그런데 피한 게 잘못일까요? 부딪히지 왜 피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부딪혔으면 나도 다치고 상대 운전자도 다치고 내 차도 망가지고 상대 차도 망가지고 근데 겨우 피하면서 나만 다치고 내 차 망가지고 오른쪽에 서 있던 차는 뒷부분만 조금 망가졌어요. 전체적으로 손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했기 때문에 70대 30이다.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지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입니다.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 겨우 피하다 일어난 사고도 100대 0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상대편의 중앙선 침범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것 때문에 불박차 운전자 다쳤습니다. 무슨 사고인가요?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12대 예의 사유,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로 상대편 운전자는 형사처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사고는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도로인데 저 앞에 길을 막고 공사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1차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이 차례 뭐가 오르니 아이고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저 아주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척추 뼈가 골절돼 갖고 아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저 트럭은 그냥 가버렸어요. 뺑소니예요. 그 다음날 찾았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나 사고 난 거 몰랐는데요? 사고 난 거 몰랐을까요? 다시 한번 부딪히는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때 흔들리죠. 트럭이 적재하고 세게 부딪히죠. 몰랐을까요? 어떻습니까? 만일 큰 트럭 뒤쪽 적재함 거기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부딪혔다면 그건 모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트럭도 아니고요. 1톤 트럭이에요. 짐이 많이 실려 있으면은 짐 때문에 둔탁해서 모른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짐도 안 실려 있어요. 그러면서 세게 부딪혔는데 저걸 모를까요? 본인은 몰라서 갔다. 알고 가야 뺑소니 아니냐? 난 몰랐으니까 뺑소니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모르고 갔다는 자체가 이상하죠. 저런 경우에는 본인이 끝까지 몰랐다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아라! 거짓말 탐지기 검사 받아라! 이렇게 강하게는 얘기 못해요. 이거는 알고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알고 갔는데 지금 거짓말하는 것으로 여겨지니까 그럼 뺑소니 혐의로 넘기겠습니다. 만일 본인이 억울하면 그럼 본인의 속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런 경우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편이 그래요. 저 거짓말 탐지기 할래요. 그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진실 반응이 나올까요? 거짓 반응이 나올까요?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5% 이상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거짓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걸 몰랐다 이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진짜 몰랐다면 둘 중에 하나죠. 본인이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운전하지 말아야 되죠. 또는 그 당시에 운전을 안 했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운전자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라는 의심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음주운전한 것 같아요. 근데 하루 동안 술이 다 깬 것 같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는 없죠. 만일 그 전날 사고 났을 당시에 음주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루 지나서 오면은 알코올이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제 어디서 뭘 했는지 모든 걸 다 추적해 주세요. 핸드폰으로 다, 그리고 신용카드 내역 다 추적해 주세요. 그것은 강력범죄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교통사고에서는 안 합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물론은 있죠. 그러나 증명이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운전자 바꿔치기에 의심이 가는 것은 불박차 운전자의 생각일 뿐이고 음주운전했을 가능성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증거 없고 결국 남는 것은 교통사고 자체 그리고 뺑소니 여부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따질 거 있나요? 내가 일차를 잘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는 당연히 내 뒤로 돌아야 되죠. 내가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차, 그 차 때문에 내가 양보를 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고 없어지는 쪽에서 속도를 줄여서 내 뒤로 들어야 되죠. 내 앞에서 깜빡 켜고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들어오지 마! 빵! 하든가 아니면 양보해 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상대차는 3차로 쪽에서 온 것 같아요. 3차로에서 2차로로.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광각입니다. 광각은 뒤에 있는 게 옆에 보일 수가 있어요. 거의 나란히 가는데 내 앞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나랑 나란한 정도예요. 나란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 보이겠습니까? 이쪽에 A필러까지 가리죠. 운전자 눈에 저 트럭이 들어오는 거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쑥 들어오면 저게 칼치기예요. 과실비는 당연히 100대 0이죠. 남는 게 뺑소니인데요. 음주운전의 처벌이 무거울까요? 뺑소니가 무거울까요? 뺑소니 처벌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음주 사고를 냈을 때, 그래서 사람이 다쳤을 때, 그때는 면허 취소 2년이에요. 뺑소니는 기본이 4년입니다. 그리고 형량도 뺑소니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번 사고가 음주운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교통사고 중에 제일 처벌이 높은 것은 뺑소니입니다. 저 사건 트럭이 그 자리에 멈춰서 보험 처리만 해줬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단지 벌점과 범칙금만 받게 되는데 그러나 사고를 그냥 가버렸으니까 뺑소니가 인정될 경우 처벌 무겁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 최소한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그리고 면허 취소 4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하실 때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건너야 되죠. 보행자 신호 기다리실 때 어디에 서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인도에서 내려서서요. 보도에서 내려서서 횡단보도 흰색 서 있는데 그 끝에 이렇게 서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인도 끝에, 어떤 분들은 좀 한 걸음 뒤에 서 있기도 하는데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기다릴 때 날벼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인도에 있고 자동차는 차도로 가는데. 하지만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2차로를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우회전할 겁니다. 1차로 차는 좌회전하기위해서 깜빡이 왼쪽을 켜고 잘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저차가 아하하하.
아이고. 아니, 상대차는 좌회전 깜빡이고 왜 오른쪽으로 들어온 걸까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앞에 차가 느리게 갔고 빨리 먼저 좌회전하려고 오른쪽 이렇게 먼저 들어와서 먼저 가려고 그래서 오른쪽 보지도 못하고 블락차 있는 걸 못 보고 블락차랑 부딪혀서 블락차는 그 차랑 부딪히면서 튕기면서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블락차는 폐차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가로등만 들이받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서 계시던 할아버지를 같이 충격해갖고 할아버지가 크게 다치셨답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따질 것도 없지요. 내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왼쪽 깜빡이 차가 갑자기 날 때렸으니까 100대 0이죠. 그리고 상대차는 넘지 말라는 흰색 선을 넘어왔어요. 백색 실선 넘으면 안 되죠. 점선은 넘을 수 있습니다. 깜빡이 켜고 차 없을 때 넘으면 되는데 실선은 깜빡이 켜도 넘으면 안 돼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중앙선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길 넘어서 넘지 말라는 걸 넘었으니까 상대차는 신호위반과 똑같은 지시위반입니다. 지시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들어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요. 인도에 있던 그 할아버지가 크게 다치셨어요. 할아버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불박차가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불박차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그 차를 때려서 나는 그 차의 도구 개념일 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 차를 때려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밀려간 거예요. 모든 책임은 상대차가 100% 져야 됩니다. 과실 비율은 뭐 여러분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과실 비율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누가 봐도 100대 0이고 내 차 망가진 거, 나 망가진 거, 그다음에 가로등 망가진 거, 그리고 할아버지 다치신 거 모든 걸 다 상대차가 책임져야 됩니다. 사고 나기 직전 상황을 보면 신호 대기하고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아까 다치신 할아버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사람 하나 있죠? 또 앞에 사람이 있죠? 어디가 제일 안전합니까? 할아버지는 차가 오니까 차에 그냥 다치셨어요. 무방비 상태로 다치셨어요. 또 제일 앞에 있는 사람도 만약에 조금 먼저 사고를 했으면 그 사람이 다쳤겠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만약에 자동차가 달려들더라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가로수가 있죠. 가로수가 나를 지켜줍니다. 저는요, 횡단보도에서 두리번 횡단보도 바로 옆에 커다란 가로수가 있으면 그 가로수로 들어갑니다. 요새처럼 더운 날은 그늘이 참 시원해요. 가로수가 없으면 전봇대를 찾습니다. 전봇대 뒤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저런 사고를 많이 봐요. 저러다 사망한 사고도 있습니다. 전봇대도 없으면 그때는 신호등 기둥 뒤로 갑니다. 그런 것도 없으면 멀찍이 떨어집니다. 물론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횡단보도에서는 어렵겠죠. 그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차들도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그런 횡단보도에서는 그런 엄폐물을 찾는 게 만만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앞쪽에 가만히 서 계시지 마세요. 저렇게 날벼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나를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물체, 그 뒤쪽에 서서 신호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요, 보행자 신호 앞에서 바로 건너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무리하게 신호 위반해서 통과하는 차들이 있어요. 따라서 좌우를 한번 살핀 다음에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 신호에 달리다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멈추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밟으면 갈 수 있어. 그러다가 사고 많이 일어나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달리고 있습니다. 황색불인데 그냥 가네요. 가다가 멈췄는데 아이쿠. 어떤 사고였을까요? 그냥 지나려다가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안 되겠다. 저기 우회전에 들어온 차도 있고 안 되겠다. 멈췄는데 뒤에서 꽝. 뭐가 들이받았을까요? 사진 보시죠. 오토바이입니다. 차가 많이 찌그러졌어요.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앞차가 쭉 갈 줄 알았죠. 신호위반에 가면 오토바이도 나도 신호위반에 가려고 달려오는데 앞차가 가다가 횡단보도에 섰으니까 뒷차가 꽝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 오토바이는 가려면 가지. 쓰려면 아까 쓰고 왜 갈 듯이 하다가 갑자기 멈춰요. 이거는 이유 없는 급제동이에요. 이유가 있으면은 내가 100%지만 앞차가 이유 없이 멈췄잖아요. 교차로에 딱 들어가면서. 따라서 이번 사고는 앞차에게도 30% 잘못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박차는 그래도 나는 횡단보도 지나서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 직들이 섰잖아요. 난 잘못 없어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오토바이가 앞차가 왜 서요? 앞차가 그냥 가면 나도 신호변에서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앞차가 갑자기 섰으니까 앞차도 잘못입니다. 30%입니다. 이건 조금 억지 같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쓰려면 아까 쓰지. 아까 브레이크 잡았으면 미리 황색불 들어왔을 때 미리 서서히 브레이크 잡았으면 앞차가 안 가나 보다. 그럼 나도 멈춰야지. 브레이크 잡았을 텐데 브레이크를 늦게 잡았잖아요. 불박차 운전자도 인정을 해요. 황색불에 그냥 통과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멈춘 거래요. 브레이크 안 잡았다 갑자기 브레이크 잡았으니까 이유 없는 급제동이죠. 그 말이 맞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앞차는 신호 위반했어요. 정선에 멈췄어야 되는데 황색불 켜졌을 때 상당히 먼 거리였죠. 몇 미터 하는 데나요? 자, 오른쪽에 버스 한 대 있죠. 그 버스 뒤에 공간 생각하면은 30m 조금 안 돼 보이죠. 저 정도면 충분히 멈출 수 있는데 3초나 시간이 있었는데 멈춰서 그냥 달려다 빨간불이니까 멈췄어요. 잘못했습니다. 신호 위반했어요. 신호 위반했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차들의 방해는 안 줬잖아요. 뒷차가 나하고 안전거리 시켜야죠. 그리고 내가 신호 위반하든 말든 뒷차 오토바이는 신호를 지켜서 멈췄으면 사고 안 났잖아요. 내가 신호 위반한 거, 정선 위반한 거, 그건 내가 벌점 먹을게요. 내가 범칙금 먹을게요. 그런 사고는 난 잘못 없어요. 양쪽 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뒷차가 잘못했지만 앞차도 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 사고랑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앞에 쓰는 차가 가다가 황색불이 켜졌어요. 그때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횡단보도 조금 지나치면서 횡단보도 반 걸쳐서 멈췄어요. 근데 뒤에서 달려온 트럭이 빠르게 달려왔고 꽝! 그 사건은 사망사고로 이어졌었는데요. 법원에서 판사가 황색불 들어왔을 때 브레이크 잡아서 멈춘 거 그게 잘못일까요? 불 들어왔을 때 그때 바로 멈췄으면 정선에서 너무 가까우면은 정선에 멈추기 어려운데 앞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은 뒷차의 100% 잘못으로 종결됐습니다. 그 사건은 황색불 들어왔을 때 바로 브레이크 잡은 거예요. 정선까지 몇 미터 안 남았어요. 정선까지 한 10m 남았을 때 그때 브레이크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가 횡단보도 위 또는 조금 지나게 되죠. 근데 뒤에서 빠르게 달려온 차가 그냥 들이받았으면 그럴 때는 뒷차의 100% 잘못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정선에 멈출 수 있었는데 그냥 가려다가 뒤늦게 브레이크 잡은 거 이것은 앞차도 잘못이 있죠. 그 잘못 얼마로 볼 수 있을까요? 30%는 좀 많아 보입니다. 10%?
많으면 20%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90, 불박차 10 또는 80대 20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 앞에 가던 차가 이유 없이 갑자기 툭 멈추면 피할 수 있을까요? 100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5, 60m 거리 두고 가고 있었으면 도저히 못 피하죠. 시속 100km로 갈 때 정지거리가 승용차 기준 약 70m입니다. 앞에 가던 차가 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더 멈춰요. 그래서 꽝 들이받는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달리고 있죠. 앞차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60m 되나요? 앞차가 깜빡이 후 2차로 나갑니다. 나가는구나. 어휴! 아니 나가던 차가 브레이크 잡고 멈췄어요. 1, 2차로를 물고 불박차는 아니 왜 멈춰요? 2차로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럼 나가야지. 왜 나가다 말고 멈추고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앞차는 여하튼 간에 뒷차가 날 들이받았잖아요. 들이받은 차가 잘못이죠? 전방 주시, 안전거리 미확보, 이번 사고 뒷차가 100% 잘못이에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뒤에서 박았다고 뒷차가 100% 잘못일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보험사들은 앞에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으면 뒷차 100%라고 주장을 합니다. 뒷차 100%가 되는 것은 앞에 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뒷차가 과속으로 와서 들이받았든가, 또는 앞에 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뒷차가 못 보고 들이받았든가, 또는 고속도로에서 앞에 정체되고 있거나, 또는 사고가 나서 그래서 서 있는데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차가 앞에 차가 멈춰 있는 거 못 보고 들이받았다든가, 이럴 때는 뒷차가 100%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앞으로 쭉쭉쭉 가야 될 차가 고속도로에서 깜빡이 2차로 나가던 차가 어중간에 딱 멈췄어요. 뒷차로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뒷차는 나가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던 차가 딱 서 있으면 불박차로서는 황당 그 자체입니다. 홀딱 먹은 거죠. 아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나가다 딱 가로막으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불박차 입장에서는 앞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경찰이나 보험사는 뒤에서 박았으면 무조건 뒷차가 잘못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1차로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차체가 딱 반이에요. 1차로, 2차로. 1차로에 있는 앞차를 들이받았으니까 뒷차가 무조건 가야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를 따질 때 몇 가지 유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 나서 1차로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차가 뒷차를 위해서 삼각대 설치를 안 해놨어요. 뒷차는 몰랐어요. 가는 차인 줄 알았어요. 가는 차인 줄 알고 서 있어요. 들이받았어요. 낮에.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났는데 뒷차한테 안전조치를 못 해줬느냐? 그 점에 대해서 앞차의 잘못을 30 내지 40%로 봅니다. 이번에는 앞에 차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던 차가 갑자기 툭 급제동해서 멈췄어요.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뒤에서 달려오던 차는 저 차? 안 가네, 가까워지네? 그럼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갈 줄 알았던 차가 툭 급제동하면 뒷차 입장에서는 갈 거로 생각했던 차가 갑자기 멈추니까 오히려 서 있던 차보다 피하기가 더 힘든 겁니다.
물론 뒷차가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앞차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갑자기 이유 없이 급제동하면 오히려 앞차의 잘못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더 크게 봤지만 이제부터는 이유 없는 급제동은 뒷차로 골탕 먹이는 거잖아요. 따라서 앞차의 잘못이 50%보다 더 많아져야만 마땅하겠습니다. 법원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 가다 그냥 쓴 게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깜빡이고 나가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누가 골탕 먹은 겁니까? 뒷차 입장에서는 나가는 걸 생각했는데 그렇게 멈출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죠.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나가는 건데 그런데 나갈 줄 알았던 차가 딱 서 있어요. 이번 사고 형식적으로는 뒷차가 앞차를 박은 거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앞차가 잘 간 뒷차한테 딴지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불박차도 앞에 차가 완전히 다 나가는 걸 보고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죠. 하지만 앞차는 불박차의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나갈 거로 생각했던 차가 거기서 멈출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비상사태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어서 비상등이라도 켜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쓰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번 사고 앞차의 잘못이 더 커야만 되겠습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안전거리 미확보의 잘못을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즘의 추세는 앞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멈춘 앞차 70, 불박차 30 의견입니다.